안녕하세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RESTful API와 Char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그런 여행 코스를 잡아보았습니다. RESTful API와 Char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전체 여행 코스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여행을 위한 준비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개발 툴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최소 두 가지 익스텐션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익스텐션 팩 for Java, 그리고 스프링보트 익스텐션 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차트를 그릴 것인데, 차트를 그리기 위한 라이브러리로는 Char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이브러리는 CDN 형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사항은 차트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가져오지 않고 이미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RESTful API와 Char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라는 여행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치는 대략 화면과 같습니다. RESTful API에 대한 개념,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 가져와 사용할 REST 컨트롤러, 컴포넌트, 리퀘스트 바디, 포스트 매핑, 오토 와이어드, 어노테이션이 있을 거고요. 럼복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 사용할 데이터 어노테이션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패치 함수를 사용하여 RESTful API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 자, 그리고 Char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차트 작성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전체 코드는 GitHub에 올려놨으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지의 모든 코스를 완주했을 때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차트들입니다. 해당 차트들은 각종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시간으로 변경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행지의 코스별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코스는 Char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기본 차트 만들기입니다. 이 코스를 통해 Chart.js 라이브러리를 연결하는 방법, 차트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의 구조, 차트 그리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구조화된 자료를 사용한 차트인데, 이곳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데이터를 구조하여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세 번째 코스에서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차트를 변경해보는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차트의 종류로는 바, 라인, 파이 차트입니다. 자, 네 번째 코스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를 사용하여 스프링부트로 작성된 REST 컨트롤을 호출해 볼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RESTful API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부분이기에 다른 부분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코스에서는 REST 컨트롤을 작성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서버, 즉 컨트롤러가 처리한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코스에서는 DTO 개념을 갖고 있는 자바 클래스를 작성해 볼 것인데, 이곳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그려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한다면 여행 코스가 너무 난해해져 버린다는 특징이 있어 그냥 데이터를 랜덤하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게 할까 합니다. 이 점은 여행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스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통합하여 RESTful API와 Char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 여행 코스를 마무리 지으면서 숙소로 돌아가 진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행지인 Chart.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기본 차트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고 스프링 버전은 적당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랭귀지는 자바, 그룹 아이디는 임의의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제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팩 아이디는 실제 프로젝트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RESTful and Chart.js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트팩 아이디를 생성해 두고요. 패키징 타입은 와로 선택하시고 자바 버전은 저는 17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펜던시들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물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스프링 웹 그리고 스프링 붓 데브 툴 이 두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폴더를 선택한 후 잠시 기다리시면 화면과 같이 프로젝트가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만들어진 폴더를 보면 src 폴더 안에 메인 안에 자바 코드들이 들어갈 자바 폴더, 그리고 웹과 관련된 CSS나 자바스크립트, HTML 파일 등등이 들어가는 리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스태틱 영역에 HTML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나서 그 폴더 안에 차트 HTML이란 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하나 눌러주시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기본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타이틀은 그냥 차트라고 할게요. 차트. 자, 그런 후에 차트가 그려질 영역을 div 태그를 사용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id 값을 차트로 주고요. 그리고 캔버스 태그. 캔버스 태그의 id는 my 차트라고 할까요? my 차트. 바로 이 캔버스라고 하는 태그 안에 차트가 표시가 될 건데 차트의 넓이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태그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div 태그를 설정해서 이 div 태그의 속성을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차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div 태그를 만들고 캔버스를 그 안쪽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이 태그에 약간의 스타일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따로 분리하지 않고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전체 영역이 차트인데 이 차트의 넓이를 한 600 정도 주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캔버스에 의해서 차트가 그려질 영역이 차트 에어리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당하게 스타일링을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에어리어. 넓이는 부모 태그의 전체 넓이를 갖게 하고, 그리고 높이는 한 400픽셀 정도만 돼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좀 지정할까요? 2픽셀에 솔리드에 색깔은 회색 계열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헤드라인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RESTful API and Chart.js 이렇게 이름을 하나 주고 이 헤드라인도 가운데로 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안에 있는 헤드라인 두 번째 거는 텍스처 라인을 센터로 주는 것으로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과 적당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과 관련된 익스텐션이 설치됐다면 이렇게 스프링
아웃풋 대시보드 아이콘이 있을 거고요. 얘를 클릭해서 프로젝트에 있는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옵션을 특별히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포트가 808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여시고 로컬호스트 8080 포트, 그리고 요 HTML이라고 한 폴더 있죠? 그 리소스 안에 스태틱은 생략됩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HTML 안에 chart.html 이라고 키인하셔서 실행시키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우리가 작성한 기본적인 웹페이지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적당히 저는 화면 조정을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화면 조정을 해 놓고, 자, 이렇게 화면 조정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자바스크립트도 별도 파일로 만들지 않고 하단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해서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CDN 형태로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hart.js org 요 페이지 공식 페이지입니다. 공식 페이지에 요 get start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제 chart.js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도큐멘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getting started, 그 다음에 getting started 클릭하시면 샘플 코드가 있는데, 이 샘플 코드 중에서 이 부분이 chart.js 라이브러리를 CDN 형태로 가져오는 URL입니다. 저 요것만을 복사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chart.html 파일의 맨 상단 헤드 안에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해서 chart.js 라이브러리에 대한 연결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단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차트를 그릴 때, 그죠? 저는 차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이 차트는 new 차트, 이 차트 함수를 사용하는데, 차트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ctx라고 하는 변수를 쓸게요. 얘는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각종 컴피그, 차트의 속성들 또는 옵션들을 의미하는 컴피그 속성이 들어가는데,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tx라고 제가 명시를 했는데, 이 ctx는 이 캔버스 태그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상단에 ctx는 저 id 값으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도큐멘트 닷 쿼리 셀렉터의 id가 my chart, 그리고 뒤에 get context, 그리고 2D 뭐 요런 옵션이 있긴 한데, 요건 이제 브라우저 chart.js 라이브러리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얘를 생략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차트를 그릴 영역,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차트를 그릴 영역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컴피그, 여러 가지 이제 차트를 그리기 위한 속성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컴피그라고 하나 만들어 두고요. 자, 바로 속성을 좀 지정을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자, 모든 속성은 이렇게 리터럴 구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컴피그를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즈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차트에 그려질 여러 가지 수치들을 대부분 집어넣고요.
옵션은 그에 따른 선택사항들이죠. 선택사항들을 이렇게 또 맵 구조로 리터럴 구조로 집어넣습니다. 자, 차트에 표시될 데이터를 먼저 정의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표시될 데이터의 종류는 월별, 판매 현황 이 정도 작업할게요. 그래서 months라고 하는 배열에 뭐를 집어넣을까요? 1월, 2월, 4월, 7월, 8월, 11월, 12월 이렇게 7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판매액도 적당히 아무거나 집어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 먼스 개수에 맞게 세일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차트에 바탕색도 하나 정의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비지칼라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는 빨간색, 두 번째 차트는 파란색, 세 번째 차트는 녹색 작업할까요? 그리고 색깔을 적당히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색깔 하나는 약간 회색 계열로 작업을 좀 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7개 정의를 해놨습니다. 월별 판매액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차트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이건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차트를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콘텍스트 캔버스 태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두 번째는 차트에 표시될 데이터 및 기타 사항들.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요 데이터 안에 X축의 제목을 한번 지정을 할게요. X축의 제목은 라벨즈입니다. 그래서 X축의 제목은 월을 X축의 제목으로 작업해 놓을게요. X축의 제목이 아니라 X축의 항목입니다. 항목. X축의 항목. 그리고 그려질 데이터는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데이터 셋. 그리고 얘는 배열값으로 갖고 가는데, 하나의 차트 안에 2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에 대한 속성들은 중괄호를 이렇게 기술하게 되면, 3개를 기술하면 3개의 차트를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하나를 그릴 거기 때문에 하나만 남겨놓고 이곳에다가 차트에 표시될 항목들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입인데, 얘는 차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종류는 위에다가 타입은 바라고 할게요. 바 또는 우리가 그릴 게 바 또는 라인 그리고 파일을 그려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타입. 그리고 데이터. 그래프에 표시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일 값. 그렇죠? 세일 값.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는 비지 컬러겠죠? 비지 컬러. 자, 이렇게 지정해 놓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차트가 표시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열었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면 그림 표시가 되는 것처럼 이런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를 만약에 삭제한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삭제해서
코드를 저장한 후에 다시 새로 고치면 이렇게 단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단색으로. 그래서 얘를 다시 되돌려 놓고 좀 화려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차트에 요게 이제 요걸 레전드 또는 범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트에 제목을 하나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제목은 옵션즈 안에 들어갔습니다. 옵션즈 안에 들어갑니다. 옵션즈 안에 플러그인즈 안에 타이틀 안에 텍스트. 그래서 매출 현황 그럴까요? 매출 현황.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차트의 제목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보여줘 라고 하는 옵션으로 디스플레이는 수로, 자, 요렇게 지정을 하고 새로 고치면 이렇게 매출 현황, 이게 타이틀입니다. 폰트의 크기나 뭐 색깔 이런 것들 정할 수 있지만 생략하기로 하고요. 요 범례는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범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그 안에 레전드, 자, 레전드라고 하는 속성 안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폴스를 주면 이 내용이 감춰집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를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스인 차트.js를 사용한 기본 차트 만들기에서 라이브러리를 연결해 보고 차트의 기본 구조를 작성하고 차트를 그려봤습니다. 이번 여행지의 두 번째 코스는 구조화된 자료를 사용한 차트 기능인데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차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코스에서 차트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스, 세일, 백그라운드 컬러죠. 요 세 가지를 각각의 배열에 저장해서 X축의 항목, 차트에 표시될 데이터, 차트의 색깔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요거를 하나의 데이터라고 하는 구조로 변경해서 차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고요. 상단에 먼스, 세일, 비지칼라를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스라고 하는 키의 첫 번째 데이터죠. 1. 그리고 세일이라고 하는 키 값의 첫 번째 값. 그리고 비지칼라라고 하는 키 값의 첫 번째 색깔. 자, 요런 식으로 첫 번째 요 데이터를 요런 구조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나머지도 요런 구조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데이터들도 차례대로 구조화 시켰고요. 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먼스, 세일, 백그라운드 이 배열에 있었던 그 값 대신에 요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에 있는 값으로 바꾸어서 차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스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자바스크립트는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모아서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ata.map 그러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배열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D로 받고 이 D에서 months라고 하는 키에 들어가 있는 값만 새로운 배열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data.map D에 D.months 이렇게 해버리면 요 값들만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져서
라벨에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일 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맵에 이 데이터는 D로 받고 D에서 D.세일 값만 배열로 만들어줘, 이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피지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맵에 데이터를 D로 받고 D.피지컬라.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들어가 있었던 값을 차트로 나타냈었는데, 요 각각의 배열 값을 하나의 구조적인 모습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 구조적인 데이터를 데이터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료를 구조화 시켜 봤습니다. 자, 코드를 저장하고 새로 고쳐보면 동일한 데이터 값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이 데이터에 있는 값을 적용한 건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100에서 5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코드를 저장한 후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첫 번째 월의 세일 값이 100에서 500으로 수정돼서 차트에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코스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각각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을 하나의 배열 값과 구조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바꿨다는 것과,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맵 자바스크립트에 맵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지의 세 번째 코스인 차트 변경하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차트 변경하기는 HTML 버튼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바, 라인, 파이프 차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폰트를 조금 키웠고요. 차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셋 안에 정의되어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수정한 이후에 차트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임의로 차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있는 위치가 컴피그 안에, 데이터 안에, 데이터 셋 안에 있는 첫 번째 배열이죠. 첫 번째 배열 안에 타입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피그 안에, 데이터 안에, 데이터 셋 안에 첫 번째 배열, 그 안에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번에는 라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라인으로 바꾼 후에 차트를 업데이트하면 차트의 내용이 바뀝니다. 자, 코드를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라인 차트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파일로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수정하게 되면 파이 차트로 수정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수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HTML에 라디오 버튼을 요 밑에다가 추가시켜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차트가 바뀌도록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요 하단에 라디오 버튼 3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디브 창으로 버튼존을 하나 만들고 나서 작업할게요. 자, 라벨을 먼저 쓰시고 인풋 타입은 라디오겠죠. 그리고 네임 값은 차트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핸들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네임도 동일하게 차트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밸류 값은 첫 번째 거는 바, 그래서 텍스트 라벨 값도 바로 지정을 하고 버튼을 2개를 더 만들어서 밸류 값과 라벨 값만 바꾸도록 할게요. 라인 파이. 자, 이렇게 코드를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라디오 버튼 3개가 추가됐습니다. 버튼을 가운데 배치를 좀 할까요? 버튼을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CSS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버튼 존이죠. 버튼 존. 그리고 단순히 그냥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고 코드를 저장한 후에 자,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버튼들이 가운데 배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네임 값이 동일하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죠.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한 네임 값을 사용했고, 이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세 개 버튼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동일한 클래스 네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의 하단 부분을 내려와서 세 개의 라디오 버튼을 컨트롤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객체를 차트 타입이라고 주고 세 개의 라디오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셀렉터 올이죠. 셀렉터 올. 클래스 이름은 차트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 버튼이 차트 타입이라고 하는 객체에 담겨졌고요. 포이치문을 사용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각각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타입의 포이치. 이 차트 타입에 들어가 있는 라디오 버튼을 btn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에로 펑션을 사용해서 btn에 add 이벤트를 사용해서 클릭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로 펑션을 사용해서 체인지가 됐을 때 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신 것처럼 컴피그 안에 데이터 안에 데이터셋 첫 번째 배열의 타입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바꾸는 데이터가 상단에 라디오 버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바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라디오 버튼이 클릭되면 밸류 값이 바가 넘어가고 라인은 라인, 파이는 파이로 넘어가죠. 이 값을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은 필드로 정해져 있습니다. btn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값. 그렇죠? 자, 그리고 위에 있었던 내용을 하단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디오 버튼 중에 하나가 클릭되면 그 클릭된 라디오 버튼의 밸류 값을 타입에 저장하고 차트를 업데이트하면 차트의 내용이 바뀔 겁니다. 자, 코드를 다시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친 다음에 라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라인. 죄송합니다. 이게 파이가 아니라 타입이죠. 자,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고 바는 이제 디폴트 값이었으니까, 그리고 라인을 누르면 라인 차트, 파이를 누르면 파이 차트. 자, 기본 값이 바 차트이기 때문에 라디오 버튼의 바 부분에 체크드라고 한 속성을 줘서 브라우저가 맨 처음에 로딩 됐을 때 바가 체크되도록 설정을 추가했고요. 라인, 파이. 됐죠? 자, 그럼 파이 차트인 경우에는 이 X축만 사라지게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차트인 경우에 자, 상단 코드를 보시면 요 X축의 항목들이 컴피그 안에 데이터 안에 라벨즈라고 하는 속성 값이 X축의 항목이지 않습니까? 요 값을 널로 바꾸면 요 X축의 항목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으로 다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f 타입이 혹시 파이라면 데이터 안에 컴피그죠. 컴피그 안에 데이터 안에 라벨즈를 널로 주고, 그렇지 않다면 컴피그 안에 데이터 안에 라벨즈에 있는 값을
데이터.map 똑같죠. 데이터를 D로 받은 다음에 D에 month 값만 가지고 와서 X축의 항목으로 지정해 달라. 요런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서 바인 경우에 X축 항목들이 나타나죠. 라인도 역시 나타납니다. 파이가 되면 X축 항목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차트를 월별, 분기별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버튼 존에 가셔서 버튼을 2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타입은 버튼으로 하고요. 아이디는 btn 월별이니까 month로 작업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도 월별. 자, 두 번째 버튼은 분기별이니까 쿼터라고 작업할까요? 분기별. 이게 버튼을 2개 추가시켜 놨는데 btn month, 즉 월별 데이터는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미 출력되어 있는 상태인데, 분기별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기별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단에 데이터 구조를 하나 더 추가시킬게요. 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열을 하나 추가시킬 건데, 데이터라고 하는 구조와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이렇게 복사시켜 놓고, 원래 여기 이제 month가 아니라 쿼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키값을 잡아야 되는데, 코드의 단순함을 위해서 그냥 month로 가져갈게요. 대신에 이 쿼터에서 month는 분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게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세일 값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0으로 세팅하고 그냥 칼라 값은 뭐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월별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에 있는 값을 차트로 뿌려주고, 분기별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에 있는 요 값을 가공해서 쿼터를 만들고, 쿼터에 있는 값을 차트에 뿌려주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별과 분기별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myList라고 하나 추가해서 월별을 기본값으로 주고, 여기에 월별, 분기별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기별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를 하나 여기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을 사용할까요? 펑션 make quarter라고 할게요. make quarter. 이 함수는 나중에 이제 서버에서 이 데이터 값을 가져오도록 코드를 만들 때는 이게 삭제될 함수이긴 하지만, 현재는 서버를 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기별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쿼터를 포이치 문장을 사용해서 순환시키면서 이 세일 값을 초기화시켜 줄게요. 쿼터를 포이치 문장을 사용해서, 쿼터니까 Q를 받을까요? Q는 세일 값을 0으로 설정해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에 있는 값을 사용해서 이 쿼터 데이터를 만들게요. 자, 여기서 1분기라고 하는 의미는 month가 1월, 2월, 3월이라고 가정할게요. 1월, 2월, 3월. 자, 그러면 요 2개 데이터, 요 2개의 세일 값, 2개의 세일 값이 더해져서 1분기에 들어가야 되고, 2분기는 4, 5, 6, 4에서 6월까지는 2분기라고 따지면 요 4만 더해져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4분기라고 하면
10월에서 12월까지.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만 값이 더해져서 쿼터의 4분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작업을 이 쿼터라고 하는 함수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도 포이치 문장을 사용해서 순환시키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포이치. 그래서 요 데이터를 D로 받고 화살표 함수죠.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이 D가 if 이 D의 먼스 값이 D의 먼스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쿼터라고 하는 배열의 첫 번째 쿼터라고 하는 배열의 요게 첫 번째겠죠. 첫 번째 요 세일 그곳에 값을 누적시키도록 할게요. 플러스는 D가 가지고 있는 세일 값. 자, 그러면 요 값이 요 위치에 누적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LG if D의 먼스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쿼터겠죠. 그래서 쿼터의 두 번째 배열의 세일 값에 다시 누적.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3분기, 4분기는 이제 복사시켜 놓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3분기죠. 그리고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물론 이제 if문이 필요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4분기를 의미하는 그 쿼터 변수의 값이 누적되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버튼을 만들었기 때문에 버튼을 핸들링하는 코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하단 부분에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월별 btn months라고 하는 객체로 month 객체를 이 버튼 객체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에 id가 btn months였습니다. 이 months를 가지고 와서 btn months에 add event listener를 추가시켜서 이벤트 종류는 클릭이겠죠. 그리고 역시 에러 펑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위에 변수를 월별이냐 분기별이냐를 저장하는 변수가 myList입니다. 디폴트 값으로 월별로 저장되어 있지만 분기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myList를 월별로 다시 재설정해 놓고 요 차트에 타이틀도 한번 바꿔볼까요? 차트의 타이틀. 차트의 타이틀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컴피그 객체에 옵션 안에 플러그인즈 안에 타이틀의 텍스트가 요 차트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요 값을 월별 매출 현황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config.options 그 안에 플러그인즈 그 안에 타이틀의 텍스트를 월별 매출 현황.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현재 데이터가 뿌려진 게 분기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월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요 X축의 항목들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config.data.labels가 X축의 항목들이었었죠. labels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먼스 값이 X축의 항목들이었고요. 데이터도 바꿀게요. config.data.data는 데이터셋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첫 번째 배열의 데이터, 이곳에 데이터 맵에 뒤에 데이터를 뒤로 받고 뒤에 세일 값들이죠. 뒤에 세일.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표시된 내용이 월별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저장을 하고 월별을 누르면 이 타이틀만 현재 바뀌겠죠. 타이틀만. 그죠?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D.month겠죠. D.month. 자, 그러면 분기별을 클릭했을 때도 유사하게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분기별입니다. 역시 버튼을 btn 쿼터로 가져올게요. 도큐멘트 닷 쿼리 셀렉터에 id 값이 btn 쿼터였습니다. 그래서 btn 쿼터가 클릭되면 이벤트 리스너에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해줘 에러 펑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바이리스는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그리고 위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복사를 코드를 슬쩍 해놓고 나서 타이틀은 월별 매출현황이 아니라 분기별 매출현황. 분기별 매출 현황. 라벨은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아니죠. 쿼터에 들어가 있는 값이죠. 그래서 쿼터에 있는 먼스. 그리고 이거 Q로 받을까요? 뭐 D로 받아도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쿼터 데이터가 되겠죠. 쿼터 데이터가 Q로 받고 Q.sale. 그렇게 해서 차트를 업데이트하면 분기별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분기별 매출 현황으로 바뀔 거고, 쿼터를 계산하는 요 펑션을 우리가 호출을 하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분기별로 만들어주고 메이크 쿼터를 호출할게요. 메이크 쿼터 함수를 호출해서 쿼터에 있는 정보가 데이터에 있는 정보가 쿼터에 누적되도록. 자, 코드를 저장하시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서 분기별을 한번 눌러볼까요? 오, 분기별. 그러죠? 월별 누르면 월별. 색상은 그냥 요 4개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월별, 분기별 그래프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에서는 실행이 되는데 다른 그래프 형태로 바꿨을 때 오류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 차트를 봤을 때 분기별, 월별 그러면 X축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버그들을 때려잡고 이번 코스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먼저 바에서 월별, 분기별은 정상이고요. 이렇게 바뀐 데이터에서 라인으로 바꿨을 때 이런 버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버그를 일단은 잡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맨 상단에 보시면 월별, 분기별 코드 위쪽을 보시면 차트 변경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는 코드가 이곳에 있는데, 자, 이곳에서 파이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데이터의 먼스만 가지고 X축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분기별일 때는 이 라벨 값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문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 리스트가 혹시 월별인가? 그죠? 월별인 경우에는 얘가 맞죠. 월별인 경우에는 얘가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가 쿼터로 바뀌어야 되겠죠. 쿼터. 이 데이터가 쿼터에 있는 데이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 D로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Q로 받을게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 놓고 그러면 차트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차트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그리고 분기별로 바꿔주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 다음 오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파이 차트를 보고 다시 분기별 또는 월별을 클릭했을 때 감춰놨던 이 부분이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버그를 잡을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월별이라고 하는 버튼이 클릭됐을 때 현재 차트의 종류가 파이라면 이 X축의 항목들을 보이지 않도록 코드를 이 밑에다가 만드시면 되겠죠. 분기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조건문을 추가해서 타입이 파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블록을 먼저 만들어 놓을까요? 자, 파이라면 컴피그의 라벨즈를 널로 갖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 코드를 슬쩍 이동함으로써 코드를 완성시켜 놨고요. 분기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분기별도 타이틀을 바꿔준 후에 if 타입이 차트의 타입이 파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동시켜 놓고 그렇다면 config.data.labelg 값을 널로 바꿔주는 코드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버그가 쳤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월별, 분기별까지는 뭐 이상이 없었고요. 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월별, 분기별, 그리고 파이로 바꾼 다음에 월별, 분기별, 그렇죠? 그리고 라인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월별, 분기별. 자, 분기별에서 바, 라인, 파이, 그리고 월별에서 바, 라인, 파이, 분기별에서 바, 라인, 파이. 파이를 설정해 놓고 월별, 분기별 이상 없고요. 라인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월별, 분기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 파이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월별, 분기별.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세 번째 코스인 차트 변경하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지에서 네 번째 코스는 가장 중요한 코스이기도 하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스프링 부트로 작성된 REST 컨트롤러를 호출해 볼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RESTful API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행 코스에서는 패치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과 REST 컨트롤러의 중간 부분까지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서버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하나 추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상단 부분 쪽으로 이동해서 펑션으로 하나 선언할게요. 펑션의 이름은 load data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별 또는 분기별 이한 정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 함수의 기본 골격을 보면 패치, 그리고 URL이 들어가고요. 뒤에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옵션들. 근데 옵션들은 대부분 이렇게 리터럴 구조로
감싸서 서버로 전달합니다. 첫 번째 인자값으로 들어가는 URL은 서버 주소이거나 매핑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핑 주소를 로드 데이터라고 할게요. 로드 데이터라고 하고, 두 번째 인자값으로는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 어떤 옵션들을 주고 요청할 것이냐를 적는 그런 위치인데, 크게 세 가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과, 그리고 헤더라고 하는 속성, 헤더스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바디라고 하는 속성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것이냐, 방법은 크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put, delete, post, get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post를 사용할 거고요. 헤더스 정보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본 프로젝트에서는 컨텐트 타입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JSON을 사용할게요. 자, 여기서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하면 이 서버에 데이터를 줄 때도 JSON 유형,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도 JSON 유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 안에 실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가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JSON이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도 JSON 구조로 요청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JSON으로 만들어진 구조를 문자열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string i 파일을 사용해서 어떤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구조를 파라미터로 던질게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 월별 데이터냐 분기별 데이터이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파람을 하나 지정을 하는데, 파람도 리터럴 형태로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월별, 분기별, 그래서 by list라고 하는 키로 줄게요. 그리고 요 매개 변수 들어온 요 값 by list. 그죠? 그러면 by list라고 하는 키에 by list라고 하는 값이 파람으로 만들어지고, 파람으로 만들어진 값이 문자열로 바뀌어서 서버로 전송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고 매핑 주소가 정의되어 있는 스프링의 REST 컨트롤러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안에 이 패키지명이죠. 일종의 패키지명 안에 들어가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컨트롤러 이름은 차트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자, 화면을 약간 조정을 해서 웹페이지를 오른쪽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컨트롤러는 왼쪽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폰트를 조금 더 키울게요. 자, 우리 패치 함수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데이터를 요청할 서버 주소나 매핑 주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클래스 이름이 그 컨트롤러가 붙어 있다고 당연히 컨트롤러 기능은 하진 않겠죠. 그래서 스프링 붓의 어노테이션인 REST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줌으로 해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고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로 바뀝니다. 자, 그런 후에 이 매핑 주소가 로드 데이터예요. 근데 메소드가 포스트 타입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에서는 포스트 매핑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 안에 패치문에서 썼던 매핑 주소, 로드 데이터를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매핑이 들어오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미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가 필요한데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으로 하고, 그리고
다시 헤더 정보를 보면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도 제이슨 구조, 그리고 수신되는 데이터 형태도 제이슨 구조인데, 레스트 컨트롤러 입장에서 보면 이 제이슨 구조를 맵 형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수신받는 데이터 형태가 제이슨이다. 그러면 반송되는 데이터형, 리턴되는 데이터형이 맵 구조로 정의할 수 있어요. 맵. 그리고 키값은 저는 스트링으로 할 거고, 그리고 키에 들어가는 밸류 값들은 오브젝트 형태로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메소드명은 뭐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없지만 로드 데이터라고 적을 거고요. 자, 이렇게 json.stringipy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문자 처리된 파라미터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이곳으로 전달되는데, 그러면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파라미터에는 리퀘스트 바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필요해요. 리퀘스트 바디. 요 바디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파라미터도 맵 형태로 받습니다. 스트링이고, 그리고 밸류 값도 여기가 다 문자열이겠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받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파람으로 받고, 그죠? 자, 불필요한 오류 메시지가 있어서 오류 메시지를 먼저 해결하고 코드를 진행할게요. 리턴 맵이라고, 리졸트 맵이라고 할까요? 리졸트 맵은 해시 맵 한 다음에 리턴 리졸트 맵. 자,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뭐 불필요하게 보였던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요 파람을 전달했는데 바이리스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이 파람을 전달하면 월별 또는 분기별 데이터겠죠. 그러면 전달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에서는 정말 파람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안에 바이리스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이 들어왔는지 컨트롤러의 콘솔 창에다가 일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 바이리스트로 받을게요. 바이리스트는 파람이 가지고 있는 키값이 바이리스트예요. 그리고 콘솔에다가 그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맵의 바이리스트라고 한 키값은 바로 파람이라고 자바스크립트에서 파람에서 정의된 요 값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저장해 놓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콘솔 창에 월별이라고 하는 항목이 출력되는지 일단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드 데이터를 한번 호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월별이라고 하는 버튼이 클릭되면 여기다가 로드 데이터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바이리스트를 주고, 자, 코드를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월별 컨트롤러의 콘솔 창에 이 월별 출력됐죠? 그럼 분기별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분기별. 그러면 분기별에서도 로드 데이터를 호출하면 되겠죠? 역시 바이리스트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저장해 놓고 브라우저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 분기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컨트롤러부터 서버에 전달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처리된 결과를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전달받아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콘솔 창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리졸트 맵이라고 하는 곳에 얘가 맵 구조니까 put 리졸트라고 하는 키값으로 전달된
데이터는 요청한 데이터라고 할게요. 요청한 데이터. 요청한 데이터는 간단하게 그냥 by list입니다. 라고 찍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건대 월별을 클릭하면 요청한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입니다. 월별입니다. 분기별을 누르면 요청한 데이터는 분기별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 브라우저에 콘솔 창에 뜨면 요청된 정보와 수신된 정보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저장해 두고, 자, 클라이언트 단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고 하는 타입이 송신되는 데이터도, 서버에 요청하는 데이터도 제이슨이고 수신되는 데이터도 제이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패치 문장에 the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then. 요청이 끝나면 RESP라고 하는 정보로 받고, 이 RESP라고 하는 정보를 제이슨으로 바꾸겠다.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생각보다 복잡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패치문의 실행 결과를 저는 리스판스라고 하는 의미로 RESP로 받을게요. 패치문의 실행 결과를 RESP로 받고, 하단에서 RESP는 RESP.json 이렇게 처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RESP라고 하는 또 동일한 변수가 갱신되겠죠. 문자열로 바뀐 형태로. 그러면 콘솔로 한번 찍어 볼게요. console.log RESP.result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result는 컨트롤러에서 맵으로 전달한 키값, 요 resul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result가 뭐 A 4개라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A 4개겠죠.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로드 함수가 실행이 돼서 펑션의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되는 속도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한 그 정보가 다시 수신될 때까지 시간이 훨씬 더 길게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쭈루룩 실행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실행돼 버리고 말거든요. 자, 그래서 서버가 모든 정보가 처리가 돼서 전달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펑션 안에 어싱크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패치라고 하는 함수 안에 이 패치라고 하는 함수 처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가 끝나면 그 처리된 결과를 RESP에다 담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 처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await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제이슨 구조로 모두 파싱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정보를 RESP에다 담아라, 뭐 이런 의미로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정리하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새로 고친 후에 월별을 클릭하면, 그죠? 월별이라고 하는 컨트롤러의 콘솔 창에 데이터가 뿌려지고 요청한 데이터는 월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브라우저의 콘솔 창에 출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분기별을 눌러볼까요? 분기별. 요청한 데이터는 분기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함수를 사용해서 지정된 매핑 주소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요청된 REST 컨트롤러는 그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값을 맵 구조로 리턴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제이슨으로 받아서 파싱할 수 있다. 그 정보를 콘솔 창에 뿌려보는 것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네 번째 여행 코스인 패치 함수를 사용한 서브 호출 부분과 레스트 컨트롤러의 중간 부분까지 여행하는 코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행 코스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DTO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스트 컨트롤러에서는 생성된 데이터를 DTO로부터 가져와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코드를 추가할 예정이고, 자바스크립트 또한 그에 따른 코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HTML에서는 서버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들을 받아오기 위해서 새로 고침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버튼 타입은 버튼이고, 아이디는 btn 리로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텍스트는 새로 고침. 자, 하단에 내려와서 새로 고침 버튼에 따른 이벤트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새로 고침. btn 리로드라는 객체에 담아둘게요. 역시 도큐멘트의 쿼리 셀렉터, id 값은 btn 리로드. btn 리로드가 클릭되면 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고 처리를 에러 펑션 안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새로운 패치 문장을 쓸 건데, 패치라고 하는 문장의 매핑 정보를 create data라고 할까요? create data라고 하는 매핑 정보로 컨트롤러를 호출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얘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함수 앞에다가 심플을 하나 붙여주시고, 그리고 웨이트를 써서 어웨이트를 써서 패치가 원래 비동기적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싱크 블록 안에다가 어웨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동기화 처리 형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새롭게 생성이 됐다면 이런 코드를 하나 집어넣을까요? 바이리스트가 월별이라면 btn months라고 하는 버튼, btn months라고 하는 버튼이 요 놈이죠. 요 놈을 클릭해서 요 프로세스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클릭.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btn 쿼트죠. btn 쿼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분기별 데이터가 즉시 적용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저장해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그런 부분을 DTO 클래스라고 하는 곳에다 만들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샘플 코드로 만들었던 요런 데이터를 만드는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까지 연동하기는 좀 갈 길이 멀어서 랜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작업한 해당 폴더에 가서 차트 DTO라고 만들게요. 차트 DTO.java.
자, 화면 정리를 좀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DTO 클래스고, 오른쪽에는 스크립트 코드를 일단 열어놨습니다. 차트의 바 차트를 기준으로 하면 바 차트의 색깔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1, 4분기에는 요런 색, 1, 2, 3월 달은 요런 색, 4, 5, 6은 요런 색, 이렇게 분기별로 색상을 구별해서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자, DTO 클래스 안에서 색상값만 필드로 하나 넣어 놓을게요. 스트링 배열로 비지칼라라고 하는 그런 배열에다가 색상값을 요 4개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4개. 그래서 첫 번째 색상은 F00, 두 번째 색상은 00F, 세 번째 색상은 0F0, 네 번째 색상은 FF0이네요. 자, 이렇게 컬러 값을 1, 4분기 때는 요런 색, 그래서 4, 4분기 색깔을 집어넣어 놨고요. 그리고 차트 DTU에서 생성한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이든 분기별 데이터든 요런 형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런 형식의 배열 구조 안에 맵 구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이 데이터를 리턴할 때 리스트라고 하는 콜렉션에 맵이라고 하는 콜렉션, 키 값은 스트링, 그리고 밸류 값은 어떨 때는 숫자, 어떨 때는 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 값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의 이름은 데이터라고 할게요. 자, DB 대용으로 쓸 건데, DB 대용을 쓸 건데, 무조건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void create data라고 할까요? create data. 그래서 컨트롤이든 웹이든 자바스크립트에서든 이 create data를 호출하면 이 데이터 안에 신규 데이터가 항상 발생을 해서 대입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객체를 하나 생성해 주고요. 리스트니까 어레이 리스트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세일 값은 랜덤하게 바뀌도록 작업할게요. 그래서 자바에 랜덤이라고 함수를 R&D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샘플 코드에서는 뭐 그냥 1월, 2월, 4월, 7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DTO 클래스에서는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데이터를 랜덤하게 만들게요. 그래서 for int months는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months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12월 달까지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일 값을 만들까요? 세일 값. 요 세일 값을 랜덤하게 만들게요. 그래서 세일은 R&D에 next int. 시드 값은 뭐 1900 정도로 할까요? 그 1900은 포함되진 않지만 1901, 그죠? 1900까지 발생을 시켜 놓고 플러스 10 하면은 값의 범위가 10에서 200까지 되겠죠. 그죠? 값의 범위가 10에서부터 200까지의 값을 랜덤하게 발생시키도록. 자, 그 다음에 요 컬러 값,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가져올게요. 여기에 적용될 요 컬러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비지칼라라고 하는 요 배열 변수의 첨자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칼라로 잡고 이 먼스 값을, 요 먼스 값이죠. 먼스 값을 3.0으로 나누면 요것만 계산해 보면 이 결과 값이 먼스가 1, 2, 3일 때, 먼스가 1, 2, 3일 때 0.x에서 1.0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4, 5, 6이면 1.x에서
2.0까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 값을 계산해서 요 첨자에 있는 0, 1, 2, 3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부분에 mass.c를 사용해서 무조건 절상을 시키면 1, 2, 3일 때 0.x에서 1까지의 값은 무조건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4, 5, 6일 때는 1.x에서 2.0까지 값이 절상이 돼서 2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된 값을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을 하면 1, 2, 3일 때 0, 4, 5, 6일 때 1, 7, 8, 9일 때 2, 10, 11, 12일 때 3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은 더블 타입이니까 정수형으로 형변환을 시켜두면 칼라는 이 연산식에 의해서 0, 1, 2, 3 요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스 여기에 나와 있죠. 먼스. 그리고 세일 값 랜덤하게 만들어 줬고 비지 칼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요 칼라 값은 1, 2, 3월일 때 요 색깔이라고 하는 걸 칼라라고 하는 첨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맵이 스트링, 키 값은 스트링이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정수형일 때가 있고, 문자형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브젝트로 밸류 값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맵은 new 해시맵. 그 다음에 map.put. 자, 차례대로 갈게요. months. months는 포문의 제어 변수 값, months.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map.put sale 값. 요 세일 값을 의미하겠죠. 세일은 요 세일 값이겠죠. 세일. 그리고 map.put 요 비지 칼라. 비지 칼라 값은 칼라 번째. 요 비지 칼라에서 칼라 번째. 그러죠? 그래서 비지 칼라라고 하는 배열에 칼라 번째 값을 요 비지 칼라라고 하는 키 값에 할당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맵을 데이터에다가 애드 시켜줄게요. 맵. 자, 그러면 create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랜덤하게 만들어져서 요 데이터에 저장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별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요 데이터를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객체 맵의 스트링의 오브젝트죠. 그래서 메소드명은 get month data라고 할게요. get month data. get month data를 호출하면 얘는 월별 데이터를 호출한 거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create 데이터가 호출되기 전에 month data라는 get month data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돼 버리면 이 데이터 값에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넘어갈 데이터가 없겠죠.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 하나 써서 if 혹시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의 값이 객체가 널이라면 그러면 create 데이터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create 데이터를 호출해서 이 부분이 실행되고 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라고 하는 콜렉션에 값이 저장될 겁니다. 그 값을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분기별 데이터가 호출되면 해당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작업할게요. 똑같이 작업 반환형의 타입은
월별 데이터랑 똑같습니다. 메소드명은 get cutter 데이터라고 할게요. 요런 형태의 데이터를 요청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요런 형의 데이터는 이 먼스 데이터, 그 먼스 데이터를 가지고 쿼터 데이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이 make 쿼터라고 하는 펑션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역할을 요 get 쿼터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하도록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역시 create 데이터가 호출되기 전에 혹시나 get 쿼터 데이터가 호출돼 버리면 역시 요 데이터가 널 값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get month 데이터랑 똑같이 if 데이터가 혹시 널이라면 create 데이터를 호출해서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요 쿼터 데이터를 반환을 하도록 할게요. 쿼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 그러려면 이 쿼터 데이터는 이 먼스 데이터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이제 세일 값이죠. 세일 값을 가지고 1, 2, 3월일 때는 이 쿼터의 먼스가 1일 때 요 세일에 누적해서 요 쿼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이제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 반환 값을 먼저 작업할게요. 반환 값. 리스트 맵에 스트링의 오브젝트 쿼터 데이터라고 할게요. 쿼터 데이터는 new array list. 그렇게 해서 제너릭이 하나 오류가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데이터를 반환하게 되면 일단은 불필요한 오류가 없어졌고요. 자, 다음으로 먼스 데이터, 요 먼스 데이터를 다 읽어서 세일 값을 각 분기별로 저장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배열을 세일 데이터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세일 데이터는 new int에 4개. 그래서 각각 1, 2, 3, 4분기의 세일 데이터가 이 배열에 누적될 거예요. 자, 폼은 돌려서 작업을 해볼게요. for 향상된 폼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맵을 m으로 받고, 이 m이란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오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씩 물고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m.get 만약에 month라면, 그죠? month라면 위에 코드에서 우리가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루프를 빙빙 돌면서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게 되면 이 데이터는 이 월이 되겠죠. 월. 그죠? 월. 그런데 저장된 데이터가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오브젝트. 여기서 보면 오브젝트. 그래서 이 m.get한 정보는 인티저라고 하는 형태로 month라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인티저 타입으로 캐스팅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이런 형식으로 넘어왔다. 그죠? 세일 값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세일 값도 인티저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값도 인티저 m.get 세일이 되겠죠. 요 배열의 세일 데이터의 1, 2, 3월인 경우에는 0번째 값이 누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쿼터라고 하는 정보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쿼터는 이 month, 여기서 가져온 이 month, 역시 month를 3.0으로 나누면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메스점실로 감싸주고 얘를 정수형으로 바꾸면 여기서 들어간 값은 1에서부터 이 먼스가 1에서부터 12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값을 3으로 나누면 나눠서 절상을 하면 당연히 1, 2, 3, 4가 나오겠죠. 1, 2, 3, 4.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일 데이터를 분기별로 누적할 배열이 0, 1, 2, 3이라고 하는 첨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내주셔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 괄호를 여기다가 잘못 쳤군요. 그럼 쿼터는 이 계산식에 의해서 0, 1, 2, 3이 나올 거예요. 0, 1, 2, 3. 자, 그래서 세일 데이터의 쿼터에 위치해 있는 값을 누적시키면 세일을 가지고 누적시키면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얘 형태라고 똑같이 만든 거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1월달 거는 얘가 계산이 돼서 그죠? 1 나누기 3 그러면 0.뭐뭐뭐 매점 C를 씌우면 1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1, 2는 결국은 0이 돼서 이 쿼터의 0번째 그죠? 세일 데이터의 0번째에 값이 누적될 거예요. 12월까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각 월에 따른 분기 배열의 값이 누적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누적된 세일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커터 형태의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자, 역시 포문을 써서 int i는 0부터 시작하고 이 i는 세일 데이터의 랭지까지 빙빙 돌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맵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오브젝트 맵 new 해시 맵. 자, 그래서 맵에다가 put months라고 하는 키, 요 months라고 하는 키가 원래 쿼터인데 동일한 키값을 가지고 써야 코드가 조금 단순해지니까 그냥 months라고 쓸게요. months라고 하는 키에 i 플러스 1 그러면 그죠? 첫 번째 요 쿼터의 값이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i가 3일 때는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메스.put 세일 값은 당연히 이 세일 값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값? 세일 데이터의 i번째면 되겠죠. 그죠? 세일 데이터의 i번째. 그리고 컬러 값 비지칼라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값은 요 비지칼라의 그냥 i번째 하면 되겠죠. 비지칼라의 i번째. 비지칼라의 i번째. 자, 그렇게 해서 요 맵이라고 하는 객체는 요런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요런 데이터가.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어디에다가 추가하면 되냐면 쿼터 데이터죠. 쿼터 데이터에 add 맵. 그러면 포문이 빙빙 돌면서 이러한 데이터 형태로 값이 만들어졌을 거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를 생성해 주는 차트 DTO라고 한 클래스의 작성을 마무리 졌고요. 자, 그러면 DTO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DTO를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create 데이터를 호출할 것인지 get month 데이터를 호출할 것인지
get 쿼터 데이터를 호출할 것인지 이 컨트롤러를 재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TO를 오른쪽에다가 넘겨놓고 차트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이 부분이 바이 리스트가 월별이면 DTO에 get month 데이터를 호출하게 하면 되고, 바이 리스트가 분기별이라면 get quarter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차트 DTO는 new 차트 DTO,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이 리스트가 월별이다, 그럼 DTO.get month data.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분기별이다, 그러면 쿼터 데이터. 이렇게 호출하면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받아다가 리턴해줘도 되는데, 스프링에서는 이런 DTO와 관련된 또는 DTO 개념이 있는 이런 클래스들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고, 해당 부품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싱글톤으로 관리하는 것이 스프링붓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트 DTO라고 하는 클래스를 부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이 차트 DTO가 하나의 부품이 돼요. 그리고 스프링은 얘를 싱글톤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러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러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이 차트 DTO를 오토 와이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차트 DTO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 두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이 DTO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돼서 대입이 됩니다. 물론 어떤 객체명으로 쓸 건지를 정의해 둘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일단 진도를 나가지 않고 현재 동일한 클래스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차트 DTO라고 하는 클래스가 DTO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됐다면, 객체가 생성돼서 연결이 됐다면 바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get month data, get quarter data를 호출하면 되죠. 그죠? 근데 반환형이 이런 형입니다. 반환형이. 자, 그래서 상단에다가 해당 내용을 하나 이렇게 슬쩍 데이터라고 할까요? 데이터라고 하는 놈으로 하나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에서 조건문을 쓸게요. if 만약에 by list가 월별이라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dto.get month data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뭐 분기별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dto.get quarter data.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요 리스트, 요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맵에 담아서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스트용 문자였으니까 지우고, 리졸트라고 하는 키값에 요 데이터를 심으면 어떨까요? 데이터. 그죠? 그럼 리졸트라고 하는 키에 month 데이터 또는 쿼터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맵에 밸류 값 형태를 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작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로드 데이터는 이렇게 수정을 좀 했고,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데이터를 새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고친 버튼을 하나 추가시키고 이벤트를 이렇게 처리해 놨잖아요. 자, 그런데 create 데이터라고 하는 매핑 정보만 정의되어 있지 뭐 메소드라든가 기타 등등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get 형태로 호출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get mapping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자, create data라고 하는 정보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메소드의 반환형은 접근 제한자는 퍼블릭으로 하고 반환값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명도 매핑 정보랑 똑같이 create data라고 하고, 여기에서 dto.create를 호출하게 되면, 그죠? dto.create를 호출하게 되면 dto 클래스를 가보면 바로 얘가 호출되겠죠. 그러면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얘가 호출되고, 얘는 dto에 얘를 호출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서 데이터에 대입하는 그 코드가 실행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코드도 마무리 졌고, 차트 DTO도 일단 마무리를 졌고요. 자, 다음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동을 해서 로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작성된 코드는 컨트롤러에 의해서 전달된 값을 그냥 콘솔에다가 찍고 말았습니다. 그죠? 자, 이 코드를 바이리스트가 월별이라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바이리스트가 분기별이라면 쿼터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로 출력하는 부분은 일단은 삭제할까요? 주석 처리를 일단 처리를 해 놓고, if 바이리스트가 월별이라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RESP의 리졸트 값,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리졸트 값은 컨트롤러에서 요 값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요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넘어올 거라 이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분기별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쿼터라고 하는 곳에 RESP의 리졸트 값을 저장하는 코드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직 전체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치면 한번 눌러줄까요? 새로 고치고 월별, 분기별, 그러죠? 물론 이제 월별과 분기별만 누르면 데이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새로 고쳐볼까요?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요 create data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시 이동해 놓고 브라우저를 다시 살펴보면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요 create data가 호출돼서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또는 쿼터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죠? 또 새로 고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이게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일단 샘플로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 데이터가. 자, 그러지 말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도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12개 그래프가 그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차트를 그리는 밑에 부분으로 코드를 이동시켜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브라우저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컴피그가 만들어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차트를 만들어서 화면에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즉시 실행 함수를 만들어서 브라우저가 로딩될 때 바로 실행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살짝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실행 함수는 이런 구조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구조 안에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 안에 에러 펑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브라우저에서 코드가 새롭게 실행될 때마다 즉시 실행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로드 데이터를 호출해서 데이터가 무조건 로딩 되도록, 그래서 기본값이 월별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즉시 실행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즉시 실행되면서 로드 데이터를 부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드 데이터 안쪽에 있는 정보들을 동기 방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서버가 처리된 결과를 모두 송신할 때까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싱크 블럭을 주시고, 싱크 블럭을 주시고 awai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데이터가 모두 로드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단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브라우저가 실행이 될 때 차트를 그려 놓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 즉시 실행 함수 안쪽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안쪽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 안쪽에다가 이걸 하나 붙여주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그리고 config라고 하는 이 변수는 밖으로 빼놓을게요. 맨 상단에 올라가서 차트 밑에다가 config라고 하는 변수를 밖에다 빼놓고 이 부분을 지우면 되니까. 자, 이렇게 코드를, 다른 건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볼게요. 자, 브라우저를 새로 고치면 서버로부터 12개의 데이터가 들어와서 1분기 때는 이런 색, 2분기 때는 이런 색, 3분기, 4분기. 데이터가 기본 요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표시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새로 고쳐볼까요? 분기별 데이터에서 뭔가 오류가 났다. 그죠? 분기별에서 색깔이 1분기 때는 요런 색, 2분기 때, 3분기 때, 4분기 때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의 오류를 잡아볼까요? 자, 코드를 살펴보니까 월별, 분기별 차트를 바꿀 때 컬러를 지정하는 코드가 다 빠졌네요. 자, 그래서 그 코드를 여기다 2개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config에 월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config.data.dataset 데이터셋의 첫 번째 배열의 백그라운드, 아주 중요한 거를 코드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D로 받고 D.bg 컬러죠. 요런 코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분기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기별도 config.data.dataset의 첫 번째 배열의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얘는 쿼터죠. 쿼터의 맵에 Q로 받고 Q.bg 컬러로. 자, 요런 코드 2개가 코드가 빠져 있었네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자, 코드를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수정해서 월별, 분기별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월별은 바뀌는데 분기별은 데이터가 안 바뀌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우리 코드를 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월별, 분기별 데이터에서 이 make quarter라고 하는 요 펑션을 실행해서 분기별 데이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얘는 클라이언트 이 자바스크립트 내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 그런 작업이었는데, 얘가 이제 필요 없는 함수잖아요. 얘 주석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월별을 클릭한 다음에 새로 고침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가끔씩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부분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펑션만 호출을 했는데 얘가 동기화 작업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 클릭 이벤트, 월별 데이터를 가져오는 클릭 이벤트 핸들러와 분기별 이벤트 핸들러에도 역시 어싱크를 붙여줘서 동기 방식으로 바꿔놓고 여기도 어웨이트를 작업하셔야 됩니다. 어웨이트 얘도 어싱크를 처리해 놓고 데이터가 모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버그를 좀 잡아놨고요. 자, 그러면 거의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칠 때마다 데이터가 바로바로 넘어와야 되고요. 분기별, 월별. 분기별 할 때도 새로 고치면 이렇게 데이터가 새로 고쳐져야 됩니다. 라인도 한번 볼까요? 라인도 분기별, 월별. 그래서 월별에서 새로 고침, 분기별에서 새로 고침. 이 두 개 버튼만 눌렀을 때는 데이터가 바뀌진 않습니다. 파이도 한번 볼까요? 파이도 월별, 분기별. 그래서 새로 고치면 서버로부터 재생성된 데이터 값이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지에 각 코스들을 돌아다니면서 완성된 코드들은 최적화된 코드이거나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스프링붓에서 RESTful API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방법으로 서버를 호출할 수 있는지를 목적으로 두고 작성한 코드이니 이 점을 중심으로 여러 번의 반복적인 탐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여행지에서 찾아뵙겠습니다.